동네의 한 정형외과. 나경란님은 오늘 처음 오셨죠? 물리치료사 은비에게 뉴페이스 환자가 도착해 있습니다. 잘해줘. 나 아는 형님이야. 안 온다는 거 그냥 억지로 끌고 왔어. 에이 고집은 하여간. 이어서 허리가 아프시다고요? 제가 좀 볼게요. 천천히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은미.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갑니다. 그 이유인 즉 이 등에 환자의 등에 새겨져 있는 이 자국은 뭐예요? 끔찍한 피멍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어진 것은 무슨 적이요? 상처를 숨기려는 환자의 태도였습니다. 비명을 내지르는 환자에게 이거 타박상 같은데 추궁을 이어가지만 어디 부딪히셨어요? 환자는 아니야. 극심한 고통을 참으며 설거지하다가 싱크대에 부딪혔어요. 그저 변명만을 늘어놓았죠. 이거 사진 먼저 찍어요. 엑스레이. 그 다음에 치료해드릴게요. 심지어 친절한 권유에 발작하며 나 시간이 없어요. 시장도 가야 돼. 오히려 자리를 떠나려 합니다. 나중에 다시 올게요. 아니 그러면 약만 발라드릴게요. 그거라도 하고 가세요. 결국 타협점을 찾아내며 안 아픈데 나. 로비로 나오는 은미.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방금 전 할머니 환자의 손주였죠. 이내 괜찮아 받아. 가쁜 화이트데이를 시전하며 이거 다 네 거야. 되게 예쁘게 생겼다. 아이와 교감을 이어가던 바로 그때 아이에게 나타난 것은 숨길 수 없는 공포의 반사작용이었습니다. 결국 찝찝함이 한도에 달한 은미는 그날 저녁 야 든든한 아군이자 왜? 뭐? 현직 경찰인 자신의 딸 진이에게 뭐? 내가 오늘 뭘 봤는데 좀 헷갈려서. 오늘 목격한 환자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이게 뭐야? 가정폭력에 의심되거든? 근데 좀 헷갈려서 설거지하다가 부딪혔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엄마의 심증을 넘겨받은 진이는 곧바로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고 그럼 할아버님은 안 계시고 아들 며느리와 살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근데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양해 부탁드려요. 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도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는데 다치신 데는 어디에 부딪히신 거예요? 예, 저기요. 일어나다가 어지러워서 그만. 이렇다 할 증거가 나오지 않던 그때 저택의 위층에서 의미불명의 소리가 들려오죠. 집에 누가 또 있어요? 네. 당황하는 할머니를 뒤로 한 채 목사님, 할머니. 네, 나경란님. 아니 남의 집을 그렇게 돌아다녀요. 괜찮으니까 저랑 있어요. 네, 괜찮아요. 소리의 진원지로 들어선 진이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커튼을 아니 공포에 질린 작은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 잠시 후 아이 몸 좀 확인해 주세요, 김 팀장님. 진이의 손을 통해 밝혀진 진실은 모두가 우려했던 그 상황 가정폭력이었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 남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래전 어린 년 신경 끄시고 아저씨 새끼나 끼고 살아요 나. 꼴리는 대로 살던 질풍노도 유학생 은미에게 아이고, 이러다가 그 애라도 생기면은. 아재가 날린 꼰소리는 그대로 예언이 되었고 어느 날 친구 오빠한테 반해서 어쩌다 섹스를 하고 나를 가졌단다. 이후 수십 년간 고딩엄과 뺨칠 지옥의 육아를 수행한 끝에 가볍게 맥주를 기울이는 친구이자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소울메이트 딸 진이를 얻게 되었죠. 심지어 딸은 엄마의 불과 같은 성격을 물려받은 경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줄도 백도 없던 그녀는 1년만 내려갔다 오자, 김진. 경찰서에 생긴 이슈를 덮기 위한 여론 무마형 문책성 인사니까. 도구로 사용되며 동네 파출소로 자천되어 버렸죠. 심지어 새로이 출근한 근무진은 아동학대 신고에 미흡하게 대처했다고 본서 직원이 직접 신고하고 투서까지 했거든요. 과거 이러니까요 경찰들이 욕을 먹는 거야. 분조장 진이의 클레임과 투소로 인해 묵사발이 되어버린 남촌 파출소였습니다. 또한 그곳의 소생은 1년 동안 네가 여기서 할 일은 그림처럼 있다 가는 거야. 진이를 싫어하는 경대 선배 생각도 하지 마. 숨만 쉬어. 재원이었죠. 알았어? 그렇게 오늘도 불편한 동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정폭력 사건의 마무리 또한 나경란님이 쉼터 이동을 거부하세요. 증언도 거부하시고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찝찝함만 남아버렸죠. 왜 그러시는 건데요? 그 이유인 즉 자식 욕먹이는 건 싫다는 거죠. 피해자인 손주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할머니의 모성애 때문이었습니다. 죽어도 자식 옆에서 죽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한몫하고요. 그럼 아이는요? 심지어 아이만이라도 강제 분리해야죠. 아이 또한 현재 아이가 극심한 분리불안증이에요. 기댈 곳이라고 온 할머니뿐이기에 섣부르게 할머니한테서 분리했다가 잘못될 확률이 큽니다. 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경란님을 설득하는 게 먼저예요. 1도 존재하지 않았죠. 이제 이 건은 본서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상황이 종료되나 싶을 무렵 만약 설득 전에 할머님이 잘못되시면요. 그럼 그땐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만해요, 김 팀장. 최후의 계김을 시전하는 진이지만 얼마 전에 저쪽 아동보호국하고 그쪽 남촌 파출소를
뒤집어 놓으셨다면서요. 그동안 쌓아올린 그녀의 업보가 김진희 경위님, 서로 선 넘지 말죠.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럼 다시금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너는 네가 다 옳은 거 같지? 또 독단 행동을 조진 진이를 보며 같이 일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하는지 중요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 그지? 그녀의 영웅 심리를 같은 의미야. 그래서 네 생각 나도 필요 없다고. 제대로 까내려버리는 재원이었죠. 그날 저녁 학대가 맞더라고. 잘했어 엄마 덕분이야. 멘탈이 넉마가 되어 돌아온 진이에게 이게 끝이야? 더 신경 쓸래야 쓸 수도 없어. 이제 우리 사건 아니야. 경찰이 뭔 말을 그렇게 하냐? 은미의 두 번째 면박이 이어지는데 네가 그러고도 경찰이야? 왜 엄마까지 그래. 내가 뭐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체념해버린 딸의 태도는 아직 같이 살고 있다며? 아빠인지 아들인지 그 개자식이랑 그게 좋지냐? 되려 은미의 마음에 불을 지펴놓았습니다. 하지만 나보고 뭐 어쩌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답답한 것은 진이 자신이었죠. 곧이어 고구마를 먹으면 진이가 향한 곳은 피해자 가족의 집 앞인데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서성이던 그때 아주 익숙한 얼굴이 자신과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재원이었죠. 과거 저 PC방 알바인데요. 네. 저 보안등이 고장난 지 한참 됐는데 안 고쳐줘서요. 지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진이의 편법을 막아서며 절차는 지킵시다. 절차대로 하면 늦으니까 그러죠. 절차대로 하면 늦는다고 누가 그럽니까? FM만을 강조하던 그는 보안등 넘버 하나 불러드릴 테니까 고장 수리 접수해주세요. 사실 은재원 선배 말이야 좌천당해서 오해한 거래. 진이와 같은 좌천 동지임과 동시에 돼지다가 잘렸댄다. 사유마저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뒷공무가 취미인 그야말로 찐 경찰인 것이었죠. 한편 은미의 병원에선 네, 병원입니다. 물리치료사요? 그녀를 찾는 의문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예, 전화 바꿨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님 신고한 분이세요? 가해자인 아들로부터 온 전화였죠.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가정사에 끼어듭니까? 이 쓰레기는 지금 변호사 알아보고 있습니다. 되려 적반하장으로 모욕죄, 명예훼손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겁니다.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예. 하지만 상대는 근데 뭐 협박에 통보까지. 존재 자체가 사이다인 그럼 나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부담스럽게. 장난해요? 참교육 마스터 은미자. 지금이라도 사과하시고 반성하면 법적인 문제는 그럼 고려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을 해야 사과를 하죠. 그럼 당신은 엄마한테 사과했어? 그간 진상들에 의해 단련된 그녀의 혓바닥은 누가 보면 뭐 세상 효자인 줄 알겠어. 사실은 지 엄마 때리는 호로 새끼가 할미냄도 기립박수치. 당신 말 다 했어? 아니다. 자식도 때리지 참. 천하의 잡놈의 새끼가 뭘 잘했다고 더 큰 소리야. 지리는 말발의 선보였죠. 내가 때리는 거 봤냐고! 봤다. 어쩔래? 어디서 헛소리를! 너 손끝 한 번만 더 대봐. 아주 대한민국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그 마무리는 야! 야! 예. 예. 킹받음의 절정인 세음절 신공과 이따 퇴근 시간이나 맞춰서 오든가. 간말에 한판 뜨게. 끊는다. 지리는 도발이었죠. 그렇게 1차전을 마친 은미는 아니 자기 엄마랑 자식 때리는 새끼가 잘난 척을 하도 하길래 그만. 속상해서. 숙달된 내숭과 함께 평안의 모두를 납득시켜버립니다. 방금 모습은 잊어주세요. 애교까지 완벽했죠. 아니 세상에 온 놈의 새끼가 절 낳아준 애미를 때려. 한편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친이는 팀장님, 복지센터로 들이닥치고 무슨 일이신가요? 누가 신고자 정보 노출했어요? 은미를 사랑하는 만큼 그럴 리가요. 병원으로 전화가 왔다잖아요. 분노를 쏟아내는데 곧이어 직접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거부했어요. 근데 병원 진료 기록 얘기하다가 그거 징계감인 거 몰라? 왜 그런 실수를 해? 유출의 정황은 파악됐지만 고의는 아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 그녀의 머릿속은 은미에 대한 걱정뿐이었죠.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추스르던 친이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현재 조언을 구할 유일한 상관인 뭔데요? 재원이었습니다. 소장님은 가치관과 원칙이 충돌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친이의 뜬금포 질문에도 할 수 없는 일은 안 하고 재원이 건넨 해안은 할 수 있는 일은 제대로 한다. 정석 그 자체였죠. 그게 내 원칙입니다. 대답이 됐나요? 이내 자신만의 필터를 걸쳐 조언을 흡수한 친이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쵸? 글쎄 까먹었나 본데. 소장님 생각이 궁금해서 연락드린 겁니다. 조금씩 한 명의 경찰로서 이제 제 팀원들 생각 들으러 갈 거고요. 성장해 나가고 있었죠. 잠시 후 파출소로 복귀한 친이는 잠깐 저 좀 봐주시겠어요? 자신을 경계할 뿐인 팀원들에게 얼마 전 직계 존속 학대로 신고 들어왔던 건인데요. 새벽에 할머님이 119를 부르셨어요. 아이가 숨을 안 쉰다고요. 악화되어가는 사건의 근황을 다행히 고비는 넘겼는데 문제는 할머님이 본인 때문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세요. 모두 털어놓는데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쩔 TV가 시전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짐을 마친 친이는 도와주세요. 이전 자신에게선 절대 나올 수 없던 말을 내뱉습니다. 증거가 없다는데 자꾸 저는 가해자 차량 블랙박스를 빠뜨리고 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블랙박스요? 이제야 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팀원들은 그거 은 소장이 처리한다며. 네, 오늘
본서로 블랙박스 확보 부탁하러 들어가셨어요. 그녀의 생각보다 그렇다네요. 훨씬 더 에이스였죠. 아, 그랬어요? 의외의 답변에 당황을 금치 못한 진이는 아, 다행이네요. 아, 그럼 저는 가서 병원 기록을... 조순경? 병원에 확인했습니다. 진료 기록 본서로 바로 넘기겠답니다. 그렇다네요. 그대로 머스타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정적 속에서 얻게 된 한 가지 깨달음은 와, 이런 게 진정한 따구나. 은따의 의미, 와, 나 이런 따는 처음 경험해보는데. 곧이어 남촌대로 11로 2길 주치자 난동 있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일사불란이 출동해버린 팀원들 덕분에 혼자가 되어버린 진이는 실소를 시작으로 정신줄을 놓아버리며 야, 씨, 우리 팀 짱! 애써 쪽팔림을 감당합니다. 한편 은미의 병원으로 한 불청객이 찾아오는데 현피가 목적인 페르나 습기였습니다. 곧 웅장한 대면이 이루어지고 신고했어. 병원의 모두가 가슴을 졸이며 목소리 보니까 그 X 새끼구나. 지 엄마랑 자식 패는. 야, 멀쩡한 남의 가정 찢어놓으니까 좋냐? 팽팽한 기싸움을 지켜보는데 어떻게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해? 내가 패는 거 봤어? 페르나의 오리발 신공에 네가 패는 거 봤어. 당당함으로 대응하는 은미였죠. 왜? 곧 못 믿어? 그녀의 폐양색 패기에 왜 못 믿어? 페르나는 기선을 빼앗기고 진짜 봤냐고. 쫄리냐? 그러게 쫄릴 짓을 왜 해? 이 바퀴벌레만도 못한 놈아. 나 그렇게 무식하게 사람 패는 인간 아니다. 그러면은 숨어서 지 엄마 패고 자식 패고 이런 거 뭐라 그러지? 쭈구리? 결국 수세에 몰린 쓰레기는 이게 보자 하니까 본성을 드러내버리죠. 하지만 그 상대는 과거 동네 최고의 또라이이자 뼈를 맞추는 물리력을 가진 네가 먼저 시작했다. 물리치료사 김은미였습니다. 그렇게 거마디엄한 치료가 시작되고 잠시 후 남성은 병원 공인 샌드백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상황은 진이가 있는 남촌 파출소로 이어지는데 너 내가 무고죄로 고소할 줄 알아? 고소해! 나도 할 테니까. 선빵도 네가 날렸고 공갈 협박도 했고. 내가 언제 협박을 해? 다시금 2라운드가 시작되려는 그때 했잖아 이 나쁜 놈아. 공갈 협박 선빵. 은미의 든든한 조력자 할머니들이 가세하죠. 나는 그 형님이 그렇게 얻어맞고 사는 줄 몰랐어. 내가 너 깜빵 보내라고. 국민 청원 넣을 거야 이놈의 새끼야. 이 할망구들이 뭘 한다고 떠들어 그냥. 심지어 이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엄마 어딨어? 엄마!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엄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가 오랜 맞아놨어? 저 새끼가! 어? 이 새끼가? 결국 잔뜩 쫄아버린 페르나는 야, 가관이다. 이래도 쪽팔린지 모르면 너 인간도 아니야. 은미의 일침에 다 닥치고 모두 콩밥 먹을 준비해.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마지막 자존심을 내세워보지만 우리도 할 거야. 고소 이 새끼야. 우리 박 원장도 가만 안 있는다 그랬어. 새끼야. 맞아. CCTV도 있고 전화 녹음도 있어. 이 우라질 놈아. 할미남들의 태그 공격에 영혼까지 털려버렸죠. 그만하고 가서 앉으시죠.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잠시 후 어머, 너는 고소 안 되고 나왔다. 너는 더 혼나야 돼. 마지막까지 욕을 얻어먹던 남자는 떠나버리고 남촌 파출소 일원들은 겨우 한숨을 돌리는데 상황이 마무리되었음에도 아직 근심이 남아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은미였죠. 마냥 드센 줄로만 알았던 그녀가 엄마. 이토록 쭈구리가 되어있는 이유인 즉 엄마 찾아가. 은미 또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에게 갖은 폭행을 당했던 지옥 같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었던 담배 생각이 다 나냐. 앞으로 피해자가 짊어져야 할 상처의 무게를 잘 알기에 입말라. 깊은 고독감에 빠져 있었죠. 사다 줄까? 하지만 그녀에겐 딸이라는 담배 셔틀 아니 새로운 버팀목이 한 대만 딱 피자. 곁에 있었습니다. 알았어, 기다려. 금방 사올게. 그런데 잠시 후 없어요. 앉아있던 은미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심지어 소나기까지 퍼붓기 시작하는데 곧이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우산을 챙겨 나온 진이의 앞에 배시장 마이웨이 은미가 나타났죠. 엄마! 그런 엄마를 챙기는 것 또한 야, 마중 나온 거야? 역시나 딸의 몫이었습니다. 진짜, 아니 미쳤어? 뭐하느라 이렇게 택시를 타든가 우산을 타든가 좀. 심지어 지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엄마를 위해 알잘딱 힐링까지 준비해 놓았죠. 어쭈, 김진이. 그렇게 딸의 사랑에 푹 잠겨있던 은미는 야, 응? 우산 갖다 주는 거 몰랐어. 나도 어릴 적에 그러고 살아서. 마음속 감정을 털어놓으며 근데 아까 네가 딱 우산 들고 나타났잖아. 진짜
째지기 좋더라. 남이 아닌 가족임을 고마워. 다시금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엄마 수건 젖은 거 따로 놔둬. 빨래바구니에 같이 넣지 말고. 역시나 마유에이답게 아 뭐야? 또 어디로 톡혔어? 여기 자기가 다 청소한다고 그래놓고. 또다시 사라져버린 은미였습니다. 딸에게 화장실 청소를 짬 때린 엄마는 완벽한 하루의 마무리를 위해 맥주를 공수해오는 중인데 그런 그녀의 뒤로 후드를 장착한 의문의 존재가 조심스레 다가오고 있었죠. 여보세요? 어디야? 요 앞에 편의점. 그리고 은미의 비명 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새로이 다가온 위협의 정체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미정이 어린 시절 폭행이 일상이었던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아까 쟤를 치고 네가 돈 벌면 될 거 아니야. 미쳤냐? 알코올 중독자 술값이나 대주고 살게. 이씨 이게 터지 일이라고 이게. 은미를 보호했던 유일한 친구 미정? 미정. 죽어 보여. 야 임신 중이란 말이에요! 야! 그걸 네가 왜 말하는데? 네가 뭔데? 너는 너 죽고 나도 같이 죽자. 그녀는 은미의 친구답게 무대뽀 깡까지 장착한 그야말로 상여자였죠.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내 야 말로 해 말로. 우리 집으로 가자. 미정이 내민 구원의 손길은 친구의 목숨뿐만이 아닌 그녀의 아이 또한 구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진이 이모 보고 싶었어요. 이모도 진이가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 가족을 살려낸 눈물 어린 우정은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 이 돼지. 현재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었죠. 뭐 했어? 봐봐 사진 없어. 다만 현재 미정은 눈 뜨고 못 봐주겠다 니네. 엄마인 은미를 제치고 과도한 조카바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 넌 내 친구야 제 친구야? 그리고 은미에게는 흔치 않은 엄마 설마 질투하냐? 질투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죠. 니네 엄마 친구가 나밖에 없어서 그래. 그런데 불현듯 야, 근데 니네 엄마 아직 안 죽었더라? 젊은 남자가 따라오더라니까? 은미를 골목에서 따라오던 남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참내 내가 진짜 이 꼬라지로 하고 나간데도 남자가 따라오더라니까. 시덥지 않은 일로 치부할 뿐인 은미와는 달리 진이의 촉은 연신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결국 잠든 엄마들을 뒤로 한 채 밖으로 나서는 진이. 그런데 그때 집 앞에 서성이고 있는 수상한 남성을 발견하죠. 이내 기시감이 느껴지는 이유인 즉 그럼 난줄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며칠 전부터 은미의 주변을 맴돌던 남성의 실루엣이 모두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고모 저 후드티. 그리고 이는 은미가 개쪽을 주었던 스토킹 사건의 가해자와 닮아 있었죠. 이어서 뒤늦게 남성을 추격하던 진이는 방범등 고장 신고가 들어왔었던 익숙한 골목에 다다르는데 곧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직 고쳐지지 않은 방법능과 누군가의 임시 조치 그리고 이를 지키고 있는 파출소장 재원이었죠. 선배님? 그는 절차는 지킵시다. 절차대로 하면 늦으니까 그러죠. 절차대로 하면 늦는다고 누가 그럽니까? 진이에게 전했던 자신의 원칙답게 설마 뭐 절차대로 했다가 늦어서 여기서 이러고 계시겠어요? 느려 터진 행정 처리를 커버하며 홀로 보초를 서고 있던 것이었죠. 설마 그때부터 매일 밤 여기서 이러고 계셨어요? 정말이지 속옷집 진이도 혀를 내두를 극강의 똥꼬집이었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타팀하고 교차해서 순찰부 다시 짜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구청에서 수리 들어갈 거야. 그때까지만 하면 돼. 네, 그럼 내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불킥 정리과 동시에 전화를 받게 되는 재원. 예 선배님. 그 내용은 증거가 나왔어요? 본청에 의뢰했던 그 다행이네. 가정폭력 사건의 증거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와, 진짜 잘 됐다. 와, 그 개자식 잘 됐다. 내가 걔 그럴 줄 알았다. 와. 다음날 홀가분이 출근 중인 진이 앞에 다급해 보이는 경찰들과 함께 기자들이 모여있는데 그 이유인 즉 혹시 저분이 이나경 씨인가요? 신변보호 당사자? 관심 좀 시들해지면 저럽니다. 기자들도 요란하게 부르고. 은미가 구해낸 스토킹 피해자이자 신변 보호를 거절당한 여성 나경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경찰의 구조가 이루어지지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진이에겐 불쾌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고 있었죠. 잠시 후 응, 고생해. 백연을 눈앞에 둔 진이에게 우리 저기 전출 후 처음으로 순댓국 먹으러 갈 건데. 업무 전달이 아닌 그런 거 안 드시려나? 회식 건유가 들어옵니다. 저요? 팀원들과 거리를 좁힐 절호의 기회에 소주도 마실 건데. 콜. 진이는 노받고 코를 박아버렸죠. 좋다고요. 예, 그럼 저기 올라와서 옷 갈아입으시고. 그렇게 첫 회식에 막이 오르고 진이는 시작과 동시에 그달된 쇼맨십을 선보이는데 이미 취기가 오를 대로 오른 장반장이 일해보니까 어때요? 은근슬쩍 딜교를 걸었죠. 할만하세요? 이에 진이는 자신의 주특기인 솔직히요? 당당함으로 맞받아치는데 재수없어. 장반장. 아니 잠깐만요. 곤두서 있는 반장을 회유할 진이의 수단은 같이 맞추고 시작하자고. 지리는 후레자 선배였죠. 곧이어 나 억울해요. 취기가 올라온 진이는 나는 솔직히 내가 막
굳이 뭘 막 잘못한지는 잘 모르겠어. 비호가 맥스에 도달하기 직전인데 아니 잠깐만요. 그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억울해요. 그래도 그제야 숨겨두었던 자신의 진심을 야 미안해. 털어놓았습니다. 네, 뭐라는 뭐라 안 들리거든요. 미안하다고요. 추석까지는 그래. 내가 심했네. 오지랖이 한 트럭이라. 그래도 제일 잘못한 건 진이의 손이 겨냥하는 것은 모든 팀원들을 대변해줄 저기지. 저기 본사에 있는 데인데. 시스템적 문제점이었죠. 조승엽 똑똑해. 컴백. 네. 이어서 끝까지 잘난 척해. 재수 없는 거 맞다니까. 너는 자기 너무 재수 있는 줄 아나 씨. 여전히 진행 중인 장반장과의 기싸움에서 자기? 내가 언니인 건 알아요? 오 그랬어요? 몰랐네. 너무 유치해서. 고단수 칭찬 돌림을 박아버린 결과는 야, 마음에 든다? 불호를 호로 바꾸는 지리는 한수였죠. 아 나는 아직 장경사는 별론데. 그치만 마음에 든다면 컴백. 내 스타일이야. 언니. 인정. 호언 호재를 조진 진이의 다음 타겟은 맞죠? 팀장! 파출소의 최고참 그 왜 소장님한테는 은소장 하면서 왜 저한테는 팀장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차별을 해요? 통일을 해요. 결국 순철에게서도 은 팀장보다는 김 팀장이 낫겠죠? 김 팀장 건배. 끝끝내 건배 서약을 받아냅니다. 약하시네. 그리고 진이는 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100% 맨정신이었죠. 근데 말이야 심지어 오경장 우리 동갑인 거 알아? 아마도요. 알면 이제부터 친구? 지리는 플러팅까지 조져버리는데 진짜 친구 먹어요? 딴소리밖에 없게. 친구끼리 건배. 그렇게 대성공에 근접한 회식은 노래방 갔어. 노래방? 오씨 나 노래방 너무 오랜만인데. 같이 가시게요. 아이고 저 팀원들끼리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좀 빠질 땐 좀 빠져주고 그래야지. 치가 없. 내가 그 마음에 든다고 한 거. 넌신우가 낄낄 빠빠를 쳐맞으며 저 이거 막잔하고 저 차수병에 합시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게다가 직진으로 50m.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관사입니다. 많지 않은 재원에 짬처리까지 맡게 되었죠. 잠시 후 베스트를 완료하고 가보겠습니다. 떠나려는 진이에게 야, 물어볼 있어. 앉아봐. 재원은 내내 궁금했던 질문을 던지는데 단순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 그랬지. 자신과는 너무도 다르기에 뭐랬더라? 너무나도 닮고 싶은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데 단순하게 사는 거. 단순하지만 단단한 진이만의 비결. 제가 꽤 델리케이트한 사람인데요. 우리 엄마랑 살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어머님 같이 살라고 나보고. 우리 엄마처럼 단순한 사람이랑 살아보라고요. 그 단순한 사람이 아니 뭐 그런 친구를 옆에 두시던가. 머지않아 진이가 될 확률 주변에 그런 사람 한 명쯤은 있을 거 아니에요? 28,000%. 난 네가 무슨 뺐다 꼈다 하는 필터라도 있는 줄 알고 물어본 건데. 그럼 더 힘들 것 같은데. 됐다. 가라 그만. 네. 그렇게 김진이. 예. 넌 나쁜 새끼야. 예. 쉬십시오. 고독한 밤이 지나가고 다음날 은따에서 벗어났음을 기대하며 출근하는 진이. 굿모닝.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어요. 허나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팀장님. 동료들의 태도는 안녕하십니까? 전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깊은 이야기를 나눴던 재원 또한 새끼 뭐야? 여전히 어색함 28,000% 유지 중이었죠. 하지만 김 팀장. 그래도 조금은 예. 그 순찰표 말이야. 예. 변화하고 있는 파출소였습니다. 같은 시각 파출소 관할 지역 내의 한 공원에선 또 술 처먹고 저러고 누워있지. 한 여성이 이봐요. 아니 싸늘하게 식은 피해자 낙연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절체절명의 피해자를 구한 건 경찰이 아니라 같은 시민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 보호 요청을 2차례나 묵살했습니다. 그녀를 구해냈던 은미에게까지 들려왔죠. 저린 것이 어쩌다가. 심지어 불과 하루 전 나 쫓아온 거 맞잖아요. 버스에서도 쫓아내리고. 아우 진짜 이씨 미친년이.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아니 아저씨가 오해받게 행동해놓고 왜 욕을 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나경을 이나경 씨 진정하고 나 좀 봐요. 나 알아보겠어요? 또다시 구해냈던 은미였기에 그녀의 사망 소식은 너무나도 참담하게 다가왔습니다. 한편 조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진이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 것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느껴졌던 불쾌한 시선과 자신의 동네를 배회하던 남성, 그리고 스토킹 가해자가 야구 모자에 후드티. 같은 인물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이었죠. 심지어 사건 현장과 집을 잇는 동선이 의중을 확증으로 만들고 있었죠. 그렇다면 엄마 그때 범인이 엄마 얼굴 못 본 거 확실한 거지? 그럼 난 뒤에서만 공격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도망쳤는데. 범인의 다음 목표는 자신의 계획을 해박놓은 은매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때문에 평소보다 배는 예민해진 진이의 레이더에 저 사람 저거 몰카 찍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의심스러운 상황이 포착되고 아닌가? 결국 저봐. 의심은 현실로 이어졌죠. 남초판 출소 김진희 팀장입니다. 이어서 잠깐 핸드폰 좀 볼 수 있을까요? 진이의 요구에도 싫습니다. 남의 핸드폰을 왜? 거부권을 행사하던 남성은 그럼 같이 가주시죠. 결국 파출소로 연행되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전 이유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맞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보여주세요. 일말의 진전도 없는 실랑이가 이어지는데 저 혹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핸드폰을 못 보여주시는? 소장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저만 보는 건 어떠실까요? 그래도 안 될까요? 남성을 구워삼는 재원이었습니다.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픈된 핸드폰을 들여다본 결과는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없네요. 그야말로 클린했죠. 심지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하세요. 사람 뭘로 보고 정말. 진이의 사과까지 요구합니다. 결국 감사합니다. 원하던 바를 모두 이루게 된 남성은 저기 화장실 좀 쓰겠습니다. 파출소에 화장실까지 이용해버리죠. 찝찝한 마무리가 이어지던 그때 안녕하세요. 은미와 미정이 참고인 조사를 위해 방문했죠. 이제야 인사턱을 내네요. 이제 할머니가 파출소 식구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내 한상 가득 수라장이 차려지는 와중에 어머님 일단 상담실로 좀. 아 그러면 손 좀 씻으면 안 될까요? 제가 음식이 묻어가지고. 알죠? 화장실로 이동하던 은미를 계단에서 내려오던 남성이 지그시 바라봅니다. 마치 그녀를 아는 모양새였죠.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은 진이에게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같이 좀 드세요. 이내 아닙니다. 제가 바빠서요. 경찰서 앞에 머무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겨있는 남성. 그를 지켜보던 진이는 점점 더 큰 의구심을 품게 되는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던 진이는 자신의 빌라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존재를 발견하는데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집이었죠. 이내 조심스레 그에게로 다가서자 골목으로 몸을 숨기며 순식간에 도주를 시도합니다. 저희 팀 김진인데요. 여기 19번지 장미빌라 인근 주택가인데요. 대한은행 뒤쪽이요. 근처 순찰차 지원 바랍니다. 휴대폰 계속 켜놓겠습니다. 지원 요청과 동시에 순식간에 스포트를 내기 시작한 진이는 결국 모두는데 원흉이라 추정되는 존재를 체포하고야 마는데 드러난 그의 정체는 아침에 마주쳤던 남성 진홍이었죠. 당신 대체 뭐야? 그는 대체 뭐하는 새끼인 걸까요? 진이TV 오리지널 남남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은 3, 4화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지난 1, 2회 소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최종 화면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작품 소개로 돌아와서 확실히 캐릭터 소개와 관계들을 설명하는 것에 집중했던 1, 2화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했던 3, 4화였는데요. 먼저 원작 그 자체에 빙의한 듯한 모녀의 호연 덕분에 몰입감이 상당했고 마냥 당당하게만 보였던 은미의 아픈 과거들과 이를 사랑으로 케어하는 멋진 진이의 모습이 매력적인 모녀 케미에 입덕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씩 파출소에 적응해 나가는 진이와 그녀를 인정하는 팀원들의 모습에서 훈훈함 또한 느낄 수 있었고요. 앞으로 조금씩 쌓여나갈 재원과의 로맨스도 너무나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예상해보자면 후반부에 등장했던 남성 진홍이 은미와 접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에 진이를 탄생시킨 친구 오빠일 것으로 여겨지고요. 개가천선에 은미를 찾아온 그가 모녀가 겪을 문제점들을 도와주면서 조금씩 둘의 관계에 녹아들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 외에도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꿀잼 에피소드들이 가득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풀버전을 감상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남남은 지니TV와 ENA 채널에서 매주 월, 화, 밤 10시에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쟁이 쇼무비였습니다. 들을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거 누구 노래야? 쇼무